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모의고사반 그죠 개강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우리 인강원 선생님들도 또 모두 다 시험을 보고 지금 저랑 같이 이 화면을 열어볼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강의 계획서 좀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진행할게요. 이제 9월, 10월 두 달 이제 남았습니다. 시험이 그죠? 여기 보니까 D-Day 70하고 적혀 있네요. 이제 70일 이제 남아서 선생님들도 하루하루 카운트다운 하고 계실 텐데 지금까지 달려온 1월부터 8월까지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지금 남은 2개월이지요. 그래서 더 탄탄하게 잘 다지셔가지고 실력을 점검하고 실수 보완하고 문제 푸는 방식, 접근 방법 이런 것들 이제 좀 몸에 익히셔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막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모든 일이 결실을 맺고 성공을 하려면 뒷심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잘 돌려온 선생님들도 지금 이 두 달을 그죠? 잘 더 이렇게 다지셔야지만 그것이 이제 맺어질 것이니 조금 더 힘내셔서 이제 이 두 달을 좀 체계적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우리 강의 일정 한번 보면요. 오늘이 9월 4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1주차 이제 오늘 시작이고요. 총 8주 과정이라서 선생님들 모의 시험을 8회를 치르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매회마다 이렇게 좀 실전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임하시면 아마 시험장에 가서 이제 시험 보는데 필요한 준비들은 나름대로 갖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4회나 5회 이러면 좀 짧지만 8회면 선생님들에게 충분히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는 시간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차게 활용하셔야 하고요. 지금 1, 2, 3주 차는 쭉 연속해서 매주 토요일이고 지금 4주 차가 10월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 사이에 추석이 있어요, 선생님들. 우리에게 추석은 너무 소중한 막판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기죠. 또 특히 일 병행하는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값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또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추석이 있는 주는 공강이라서 그 밑에 보면 9월 25일 토요일 공강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4주차부터 8주차까지 또 매주 직강 라이브 기준으로 토요일에 이렇게 강의가 진행됩니다. 또 올해는 우리 선생님들 시험이 11월 13일이죠. 그런데 11월 6일에 모의고사가 없어요, 선생님들. 제가 항상 시험 보기 바로 직전 주까지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전주는 선생님들 마무리 총정리 개인적으로 하는 시간으로 11월 6일에는 또 강의가 없다는 거를 잘 생각하셔서 공부 일정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10월 30일이 종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시험은 원래 선생님들께서 시험장 가시면 40분이 쉬는 시간이죠. 그래서 1교시 끝나고 40분 쉬고 2교시 끝나고 또 40분 쉬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20분씩 쉬면서 해서 이렇게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60분 진행하고 논술이죠. 그리고 이제 또 20분을 쉬고 70분 또 20분을 쉬고 70분 이렇게 해서 2시부터 해설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강원 선생님들께서는 업로드된 강의를 듣기 때문에 개인의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시겠지만 우리 라이브랑 직강원 선생님들은 2시 해설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강의 자료 프린트물입니다. 그래서 시험지와 그 다음에 해설 답안이 오늘처럼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 자료 업로드 우리 직강원 선생님들은 학원에 오시면 학원에서 그죠 직접 종이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우리 라이브반 선생님들하고 인강반 선생님들은 모두 금요일 18시, 금요일마다 자료가 업로드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강원 선생님들은 강의가 월요일에 이제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자료는 금요일, 그 전주 금요일에 먼저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하셔갖고 시험을 미리 보시는 것도 또 이제 일정에 맞춰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첨삭 대상자 답안지 제출 방법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직강반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반 선생님들도 이제 소수 이렇게 해서 이제 첨삭을 진행을 하는데, 그 제출일 본인이 어느 날에 해당하는지는 문자 안내가 됐죠, 학원에서. 그래서 그 문자 받으신 내용에 맞춰서 제출하는 날에 답안지를 교육과정 A, B형 답안지를 제출해 주시면 채점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첨삭을 해서 다시 이렇게 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직강원 선생님들은 그 다음 주에 오시면 본인 답안지를 받아가실 수 있고 라이브반 선생님들은 거기 나온 것처럼 메일로 2시까지 보내시고 또 우리도 이제 채점하고 첨삭한 걸 그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또 2시까지 메일로 다시 회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참고 보시고 그런데 이제 3주차에 내는 선생님들 3주차에 해당하는 선생님들 3조죠. 3조 선생님들은 9월 18일에 이제 제출은 하시지만 10월 2일 4주차 강의 때 받으시게 될 것 같아요. 그 공강 있는 구조 생각하셔가지고 그 다음 강의가 진행되는 토요일에 받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기 마지막에 보면 1에서 7주
까지 첨삭 대상자 선생님들의 점수 공개 이렇게 지금 적어놨죠. 그래서 8주차는 채점이 없고 이제 7주차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 점수 공개는 제가 문제풀이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고민입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 점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또 이것을 원하는 선생님들이 또 많이 계셔서 일단은 공개는 한다고는 해놨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제 적은 수예요. 인원이 이제 일주에 우리가 제 예상에는 이제 제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가급적 다 제출을 하세요. 항상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해야 또 나에게 찬스를 잡을 수 있는 또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내지 않으시는 일을 하지 없도록 그런 일 없도록 다 딱 본인 그 시기에는 제출했으면 좋겠고 어찌됐건 한 17명, 18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매주. 그 정도 선생님들의 점수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모고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거죠. 지금 틀리는 건 선생님들 실전에 가셔서 실력으로 전환돼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절대 그저 진짜가 아니고 실전 우리 11월 3일에 선생님들이 실력으로 이것을 또 다시 이렇게 풀어내고 와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나서 왜 틀렸지? 원인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이 개념이 부족한 걸 수 있어요. 난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하게 몰랐다. 혹은 암기가 되지 않았다. 두 가지 문제는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실수일 수 있어요. 실수. 그리고 실수도 사실 내가 자주 하는 실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죠? 실수 스타일 찾아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시간이 부족했는지 시간 관리도 잘해야지 성공하는 시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출제자들이 어떤 식의 출제를 할지를 미리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서술형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도 처음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깜짝 놀래는 뭐 1번부터 다 서술을 하라는 상황이라면 시간 관리가 또 관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 관리 여러 가지들을 지금 이제 보완을 하고 시험장에 갈 준비만 이제 한다 생각하셔야지 모의고사에서 내가 60점을 받았니 50점을 받았니 70점 받은 사람이 있니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점수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지금은 좌절하거나 실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 생각하셔서 이 점수 공개 부분은 개인적으로 잘 선생님들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출한 선생님들은 아마 임의로 수험 번호가 학원에서 그죠 배부가 됐을 거예요. 그걸 이제 시험지에 마킹을 하셔서 주시면 성함,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수험 번호를 공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협조사항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전처럼 시험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위에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정말 진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선생님들이 좀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셔야 되죠. 그래서 실전이란 생각으로 하시고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실전은 모의시험이라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 실전처럼 봐야 될 이 8회의 기회를 그냥 정말 설렁설렁 보시고 실전인 날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떨리고 긴장돼서 시험 제대로 실력 발휘 못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이 실전이라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매회 내가 몇 점을 받는지를 체크하셔서 붙을 수 있을까? 이런 걸서 가늠해 나가셔야 돼요. 그죠? 그 정도의 어떤 긴장감은 꼭 안고 계셔야 하고 우리 이번에 보면 직강반 선생님들 지각생반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니 시험 시간 좀 지켜주십사. 8시 40분까지는 입실 바란다라고 해놨는데 아마 다들 각오가 단단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 꼭 지키시고 그리고 이 직강반에 오시면 지금 학원에서 이렇게 자석 착석하지 말아달라고 금지 표시가 붙어져 있죠. 이 자리를 임의로 이렇게 옮기거나 스티커를 떼서 다른 데 붙이거나 그러지 않으셔야 하고요. 빈 자리를 찾아서 오늘처럼 앉으셔야 합니다. 그거 꼭 지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핸드폰 금지 여기 3번에 보니까 그죠? 휴대폰 당연히 오프해 두셔야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자석 이탈 시험 시간 내에 나가면 시험 포기입니다. 그죠? 정말 실전이라는 생각이셔야 하고 중간 퇴실도 불가하다는 거. 자, 그리고 흑색 펜 준비하자 그랬는데 그죠? 우리 검정색 칼펜 한 가지 종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바꿔서 쓰면 또 채점이 되질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동일한 것으로 2개, 3개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하고 펜 교체 금지.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시계를 꼭 그죠 준비하셔서 시간 관리를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사장에 시험 시계가 있었니 없었니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어떤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가 관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고사장에 가지고 들어갈 시계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아날로그식이어야 해요. 시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요거 꼭 착용해 달라는 부탁. 네. 그리고 이제 라이브반 인강반 선생님들도 실전과 같이 그랬어요. 이렇게 카페를 보니까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또 모의고사 같이 보자고 이렇게 스터디도 꾸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정말 너무 대단하다, 기특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좀 환경을 잘 선생님들 활용하셔서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주변 선생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최대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한번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세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문제를 읽을 때, 그죠? 우리가 그 찰나에 잘못 문제를 읽거나 단서를 하나를 놓치거나 하면서 이제 나의 어떤 총 점수가 또 만들어지는 그런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 없이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꼭 문제를 끊어 읽기 위해서 연필, 선생님들 그 펜을 하나 가져간 연필이나 형광펜 이런 거 올려놓게 하는 고사장이 있고, 또 이런 거 모두 다 치우라고 하는 고사장이 있고, 이게 지금 상황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어떻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흑색펜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끊어가면서 꼭 읽으셔야 되고요. 그냥 먼발치에서 눈으로 읽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조건, 풀이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에는 동그라미를 꼭 치시면서 무엇과 무엇을 쓰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 부적절한 것을 찾는 것인지, 두 가지 쓰라고 한 건지, 내용 범주를 쓴지 내용을 쓰는지, 또 무엇에 근거하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무엇에 근거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풀이의 단서죠. 뭐 예를 들면 발생학적 문식적 관점에 근거하여 이랬으면 발생학적 문식적 관점에서 답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구성주의 관점에 근거하여 있으면 구성주의 관점에 근거해서 답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또 조건들이니까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제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선택했어요. 근데 내가 답을 A라고 쓴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어떤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소리죠. 그 근거는 출제자가 담아놓은 단서예요. 출제자는 문제에 그 문제 풀이를 위한 단서를 담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암기가 열심히 탄탄히 되고 이해가 잘 돼 있다면 제시문과 그 출제자가 내 문제만 잘 정확히 파악한다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선생님들 쫄보라 그러죠, 쫄보. 제가 2차 시험 볼 때 너무 이제 교사답고 우수한 선생님이 너무 초긴장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긴장을 풀어주지 막 고민하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너 쫄보냐? 이거 자꾸 말하라 그랬어요. 너 쫄보냐? 계속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들어가서 하고 오자, 이런 생각을 자꾸 자기 주문을 걸어라 이러는데, 우리 선생님들 1차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긴장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답의 단서는 문제에 있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 결정한 이 답은 어떤 단서 때문에 내가 이 답을 선택한 거야 라는 그 단서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하고, 그와 함께 또 해야 하는 것이 관련된 그 내용들의 답을 비교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순발력이 답이에요. 그럼 내가 왜 순발력이 답이라고 했는지 단서를 찾았죠. 단서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왜 민첩성이 아닌지, 왜 근력이 아닌지, 왜 협응성은 아닌지, 우리 그 순발력과 관련된 어떤 체력 요소들을 다 빠르게 대입시켜 보면서 아니라고, 이것은 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또 한번 갖기 위해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 인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을 결정한 다음에는 문제의 단서가 있어야 하고요. 선생님들이 그 답을 확신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체크해 놔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어떤 문제는 전체 맥락을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딱 특정 부분에 초점을 두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들 아마 기출문제나 이런 거 보시면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앞뒤 맥락을 잘 파악해야지만 그 가로에 들어갈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무만 보고 풀어도 안 되고, 또 너무 숲만 봐서 관련 없는 다른 단서에 나 혼자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전체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지, 특정 부분에만 초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감을 익히는 과정이 지금 모의고사라는 거 꼭 생각하시면서 문제 접근에 실수를 자꾸 줄여 나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 답안, 이제 갈수록 서술형 답이 많아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서술형 답을 쓸 때는 핵심 단어가 들어가는 게 관건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써도 핵심 단어가 빠졌으면 오답이 되는 것이고,
아주 짧게 썼지만, 아주 짧고 간결하게 썼지만 그것이 핵심을 딱 파악해 놓은 답이라면 정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단어,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 비문이면 안 됩니다. 이유를 쓰라고 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서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에 맞게 문장 서술을 하는 훈련도 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검토 시간은 내가 쓴 답을 긍정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건 제가 매번 하는 말씀인데요. 보통 우리가 문제 검토하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8문제를 70분에 우리 풀어야 되죠. 이제 말이 8문제지 사실 대문항 하나에 3, 4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대문항 하나를 5분 정도에 처리를 하고 답안지를 옮기는 시간이 또 한 2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한 문제에 7분의 시간을 할애한다고 쳤을 때 8문제니까 8, 7에 56이죠. 그럼 이제 한 55분 정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70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당 선생님들이 투자해야 될 시간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셔서 이 시계가 쪼깍쪼깍 갈 때 지금 내가 어느 몇 번 정도까지는 풀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늠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것도 체크를 해 나가야 하는데, 이제 한 15분 남은 시간에 다시 이제 1번부터 문제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데, 자꾸 내가 쓴 답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른 단서를 찾거나 다른 맥락을 보려고 하는 그런 눈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검토할 때는 내가 쓴 답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혹시 답이 되진 않을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단서가 있는 건 아닌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거 꼭 체크를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글씨체 얘기가 나옵니다. 5번에 그죠? 논술도 그렇고 교육과정도 그렇고 글씨체를 조금 단정하게 쓰실 필요가 있어요. 글씨를 잘 쓰라는 것이 아니라 휘갈겨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우리가 뭐 들어가서 내가 마음대로 그냥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글씨를 조금 단정하게 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 얘기 나오죠. 논술, 교육과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도 우리가 개요도에서 손을 대고 있는 건 25분 정도까지입니다. 그죠? 25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답안지에 글이 옮겨지고 있어야 시간 안에 글을 아마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감각을 선생님들 나름대로 찾으셔야 하고,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예요. 1번 문제를 내가 몇 분 정도까지 붙잡고 있으면 되는지를 생각하셔서 너무 어렵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는 조금 생략해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한 문제를 갖고 10몇 분을 쓰고 나면 뒤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를 해 나가셔야 하는 거, 그걸 이제 지금 이 8회 과정 동안 익히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시간 관리 꼼꼼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문제가 스승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그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이 과정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보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 확신을 갖고 선생님들이 덤벼 드셔야지, 그게 쌓여갖고 실전에 가서 실력이 나오는 거지, 이건 안 나올 거야, 이건 나올 것 같아, 이건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골라서 공부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꼭 지금 보는 것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제 실전에 가서 정말 실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발판 삼아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좀 강한 집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40, 50점 모의고사 점수 나오는 선생님들 절대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해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선생님들 공략하시면서 그거 암기해서 시험장 들어간다 이런 생각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틀리는 거와 함께 같이 오는 것은 어떤 좌절감과 자신감 하락이에요. 근데 정서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선생님들. 지금은 내가 안 될 것 같아라는 이런 불안감, 나 멋대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과 뭐 그냥 임의로 비교해서 이러면서 그런 부정적인 정서에 매몰될 시기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 인생만 생각하고 내 공부하는 것만 믿고 가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 그래서 정서를 좀 긍정적으로 선생님들 담담하게 유지해 나가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 우리 9, 10월 기간 동안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문제풀이반 과정 끝날 때 제가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표는 6일 과정이에요,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치러야 되는 거고, 모의고사는 전 영역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 전 영역을 다 정리하고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보면 토요일이 시험이라고 만약에 기준을 잡으면 일, 월, 화, 수, 목, 금 6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전 영역을 나눠서 이제 안배를 해야 하는데, 밑에 지금 음영 처리 안 돼 있는 부분에 보면 해실이
그리고 건강안전, 법규, 논술 이렇게 넣어놨죠. 얘는 우리 매일 보기로 한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오셨던 부분들이고. 근데 얘가 지금 6일로 나눠져야 하니까 6분의 1 범위씩 다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설서랑 실행자료, 이해자료도 6분의 1 덩어리로 나누셔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은 그 6분의 1 범위를 하시고 월요일에는 또 6분의 2 범위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6등분을 해놓는 거예요. 건강과 안전 영역도 영역별로 나눠서 총 6등분을 해놓고 요일마다 반복을 해나가시는 거고 법규도 마찬가지고 논술은 이제 매일 일정 시간 우리 쓰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하는 부분 거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개론과 그 교과 영역을 그죠 연결을 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동작 왜 신체 부분에서 동작만 빼는 이유는 건강안전을 별도로 그죠 매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작과 발달 연결하고 의사소통과 사상 연결하고 뭐 사회관계, 성격 이런 식으로 지금 위에가 교과 영역이면 밑에는 개론의 어떤 소영역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하는데 지금 토요일에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나는 틀린 문제를 다시 소화하고 그 부분을 암기하고 이러는 게 조금 빠듯해서 하루가 더 있어야 된다. 오답을 처리하는데 하루가 더 있어야 된다 하는 선생님들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을 시험 보고 시험 공부하는 걸로 잡고 나면 공부할 수 있는 요일이 5일 남죠. 5일. 그럼 5일 동안 공부를 하려면 운영편을 5분의 1씩 나눠서 별도로 빼고 성격과 사상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 계획은 우리 선생님들 일정에 맞춰서 자신의 어떤 공부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진행하는데 지금 이 6일 과정은요 토요일에 모의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오답이 다 소화가 되는 경우예요. 그죠? 야간에 다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오답 노트에다가 인출 단어를 좀 적어 놓고 이런 마무리까지가 되는 경우라면 토요일 하루가 시험 보고 그 부분 보완 공부하고 다시 이제 6일간은 총정리가 되지만 나는 시험 보고 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파고들어야 되고 시간이 더 필요해 하는 선생님들은 이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 영역 공부를 5일짜리로 계획을 세우시고 근데 5일 동안 나 이거 다 소화하는데 너무 버거워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일짜리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10일에 전체 영역을 해독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5일짜리 계획하에 2분의 1 또 이쪽 뒤에 있는 5일에 2분의 1을 해서 총 10일이 전 영역을 해독하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또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나 혼자 이해될까요? 하고 네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뒤에 그 합격한 선생님 계획표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조금 이따 볼게요. 다 뒤로 넘기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일짜리를 짜냐 5일짜리를 짜냐 혹은 나는 6일 5일의 전 영역 해독이 아직은 버거워하는 선생님들은 10일 계획하에 좀 접근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뒤로 갈수록 10월달이 되면 줄어들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안고 가기보다는 자꾸 줄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지금 이 시기에 선생님들이 만들으셔야 하는 게 오답 노트죠. 우리 문제풀이반부터 아마 만들어 오신 경우 많으실 텐데 오답 노트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두 가지 유형 만들어야 돼요. 하나는 내용 부분에서 틀린 거 적어놓는 오답 노트. 그다음 또 하나는 출제 스타일이라든지 내가 하는 실수 노트. 실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난 이런 부분 자꾸 실수하네 하고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랑 적어놓는 거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썼어. 그죠? 그리고 뭐 A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뭐 어떤 부분만 봤어. 기억이 2개 있었는데 하나만 봤어. 이런 식의 내가 하는 실수를 또 모아놓고 나서 시험 보기 전에 그 실수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번 회차에서는 이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내용 부분도 인출하는 노트는 핵심 단어만 남겨야 되고요. 우리 오답 노트에 절대 문제 잘라 붙이고 거기에 내용 다 담는 거 아니죠. 딱 내가 틀린 영역에 인출해야 될 단어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그 기본 운동 동작 중에 뛰기를 틀렸어요. 뭐 뛰어넘기를 썼다거나 그럼 나는 뛰기랑 뛰어넘기를 정확하게 구분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오답 노트에 뛰어넘기, 둘 구분하기 이런 거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걔를 보고 머릿속에서 이제 인출을 하는 거죠. 뛰기는 한 발 또는 두 발로 날아올라서 두 발로 착지하는 거라면 뛰어넘기는 한 발로 먼저 착지하고 다음에 두 번째 발이 옆에 와서 붙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도 한번 직접 동작도 해봐야 하지만 인출할 때는 단어를 적어놓고 걔를 통해서 정의가 인출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돼서 사실 오답 노트 손바닥만한 거 작은 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이제 틀리는 게 너무 많은 경우도
너무 많은 경우도 오답 노트가 두꺼워질 이유는 사실 그렇게 없어요. 그죠? 핵심 단어들만 적어놓고 나머지는 다 내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하고요. 이제 또 다음 장 넘기면 일일 계획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일 계획은 항상 선생님들이 세우고 아마 생활을 하셨을 텐데 남은 시간은 더 철저하게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시간입니다. 계획 없이는 선생님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하고 이걸 탄탄하게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선생님들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획 하에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자라는 각오를 하시면서 6시에 기상이고 23시, 11시에 취침이네요. 7시간을 잘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알아서 선생님들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제 합격한 선생님들 합격 수기를 보면 시험 보기 전 2달은 막판 정리를 하기 위해서 3-4시간씩 잤어요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수면을 확 줄일 경우에는 또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안내는 드리지만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줄여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컨디션 관리해 가시면서 수면 시간 적정하게 확보하면서 하시되 일과 계획을 잘 철저하게 세워서 이제 움직이셔야 하죠. 거기에 보면 이제 공부 장소로 뭐 이동 이렇게 해놨는데 이동하지 않는 경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죠? 또 있을 수 있고 지금 첫 번째 공부 시간이 1시간으로 개정 누리과정 들어가 있죠. 요 해실이 암기라 했는데 일단 고시문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내용을 핵심적인 거 암기하면서 반복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6분의 1 혹은 5분의 1로 나눠 놓고 선생님들이 반복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은 3시간 덩어리로 개론 영역입니다. 개론 한 영역을, 그죠? 하루에 우리가 지금 이게 일일 계획이니까 이날 해야 될 발달이면 발달 이런 영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공부.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는 5시간 덩어리로 지금 누리과정 영역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교과 영역, 예를 들면 의사소통이면 의사소통. 그 부분을 이제 5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자, 이거 공부 방법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 2가지 있어요. 2가지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론을 먼저 인출하고 문제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 문제 연결하라는 건 기출문제와 영역별, 그죠? 우리 문제풀이반 때 다뤘던 문제들을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론을 먼저 인출한다는 건 백지를 꺼내놓고 선생님들이 체계를 세우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동작교육이에요. 그럼 동작교육에서 제일 먼저 기초 체력, 2번째 기본운동 능력과 뭐 지각운동 능력, 체계 뼈대를 먼저 세우셔야 되죠. 그 다음 갤러유가 말하는 동작 뭐 능력의 발달 단계, 운동 능력 발달 단계, 이런 식으로 뼈대를 세우고 세부 내용을 인출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그죠? 혹은 손으로 쓰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기출 문제도 영역별 문제지를 꺼내놓고, 우리 그 자료, 그 이론반 때 했던 자료 영역별로 되어 있잖아요. 걔 꺼내놓고 다시 문제 파악하면서 답이 무엇이었고 어떤 지문이 중요한지 연결을 하고, 또는 기출 키워드 자료 있는 선생님들 그 키워드 자료 옆에 놓고 그 영역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보면서 어떤 내용이 기출됐었는지를 다시 인출해 나가면서 핵심 잡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반 문제는 문제지를 그대로 볼 수도 있지만 나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어떤 오답 뭐 노트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걸 중심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론을 시작으로 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문제를 먼저 보고 이론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볼 때는 문제풀이반에서 했던 영역별 문제를 펼쳐놓고 1번부터 이 문제는 어떤 영역에서 나왔던 거고 하면서 1번 문제에서 예를 들면 뭐 균형적 접근법을 물어봤다면 의사소통 공부를 할 때 그럼 그거 하면서 나는 발음 중심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면 좋은 점 우리 문제풀이반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걸 변별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는 또 좋은 기준이 되니까 단순 이론은 먼저 인출하고 문제 연결하는 그 방법 한 가지와 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론들을 꺼내내는 방법, 이 2가지를 우리가 지금 한 8회도 갈 수 있어요. 남은 시기 한 번씩 번갈아 가도 좋아요.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 개론과 누리과정 영역을 이제 총정리를 하실 때 이론, 문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모의고사 때마다 틀리거나 이제 내가 실수한 것들이 또 나오면 그거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나서 논술, 뭐 건강 안전 부분, 그리고 이제 법규, 이거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일정 시간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임의로 1시간 이렇게 해놓은 거지 우리 선생님들 개인 일정에 따라 그죠? 좀 탄력적으로 4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꾸준히 반복해 나가시면서 마지막에는 꼭 오늘 하루 일과 돌아보시고 성취한 것들 동그라미 하시고, 그죠? 그리고 내일 계획도 아침에 몇 시부터 일어나서 어떻게 할 건지를 세워놓고 자야 해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눈 뜨면서부터 인출할 게 뭔지 또 생각하고 우리 자기로 했잖아요. 머리 감으면서 그냥 머리 감으면 안 돼요. 감으면서 뭘 꺼낼지를 생각해 놓고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까지 잘 활용하셔야 하고, 제가 그 밑에 보면 이제 미리 이미 본 영역은 자주 공부하는 중간중간 수시로 인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반복 암기가 진짜 힘이에요, 선생님들. 제가 그 카페를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상담 글을 남기시는데, 상담 글을 쓰는 것만 봐도 제가 선생님들이 너무 예뻐서 어쩜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할까 이러는데, 한 선생님이 지금 강의 듣고 있겠네요. 한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초반에는 다른 사람이 막 초기부터 암기를 하는데 나는 이해가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괜히 까불었던 것 같아 하면서 이해를 많이 한다고 하고, 지금 하반기가 돼서 암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암기가 안 돼서 불안하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 본인을 까불면서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 암기 안 한 것이 후회된다 이렇게 또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를 보면서 이해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마 암기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글을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완하면 됩니다. 지금 2달 남은 시간. 사실은 이 시험은 암기 시험이에요. 선생님들이 뭐 이해, 활용 막 이런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탄탄한 암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 암기를 해야 되는데, 난 암기를 잘 못해요 하는 선생님들 계셔요. 본인 나이만큼 반복하세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생각하셔서 그 나이만큼 반복했는지를 돌아보세요. 한 3-4번 하고 한 5번 했는데도 안 돼요? 나 5살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 나이만큼 반복한다라는 각오로 지금 남은 시간은 암기를 해야 하고요. 보이는 곳에 포스트잇 도배했어요? 도배 안 했어요? 그 정도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암기가 됩니까? 그죠? 화장실이면 화장실, 설거지하는 곳 앞이면 설거지하는 곳 앞, 핸드폰, 책상 앞, 포스트잇으로 내가 암기 안 되는 거 도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영역별 뼈대 다 세워놨어야 하고, 고개만 돌리면 그 영역이 보여서 그 영역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인출되는 그런 환경 정도는 만들어 놔야 나 공부 좀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에는 암기 안 되는 것들은 착 적어가지고 주변에 많이 붙여서 자꾸 이렇게 노출될 수 있도록 환경 만드시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노트 하나 준비하셔서 자꾸 이제 핵심 단어 적어놓고 반복 인출해 나가야 합니다. 좋아요. 정상에 다다를수록 힘듭니다, 선생님들. 지금 난 지금 최선인 것 같고 너무너무 지친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내 5%도 못 쓰고 죽는다고 하죠. 우리 선생님들 쓸 수 있는 그 힘이 더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9, 10월 다져나가기로 합시다.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합격생의 9월, 10월 이랬는데, 사실 이제 고득점 합격한 선생님들이 9월, 10월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같이 보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서 거기 보면 이 선생님 샤워하면서 잠자기 전 이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머릿속으로 해당 개념과 어떤 정의를 계속 떠올리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자투리 시간 정말 무시 못해요. 근데 계속 반복 암기해 나가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 9, 10월에 유의할 점 해서 지금 적어놓은 걸 보면, 새로운 학자, 새로운 이론을 외우려고 아주 중요한 기출된 영역이나 빈출, 자주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면서 정확한 개념 숙지가 안 된 경우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처음 보는 학자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딱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 이것을 만났을 때 그 당혹감 같은 것은 저 이해합니다. 어떤 건지. 그런데 그와 함께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시험이 만점 받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틀리라고 낸 5점의 선생님들이 목을 매야 되냐, 이걸 또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을 잡는 것에 힘을 쓰셔야지 통과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거 진리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틀려도 되는 영역이 한 5점 정도는 있다. 5점 틀리면 엄청난 고득점이죠. 그래서 좀 잡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탄탄하게 잡자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하고요. 거기 보면 그 선생님이 그래서 새로운 거 안 봤냐, 그게 아니라, 제가 굵은 글씨는 안 해놨지만 3번째 줄
네 번째 줄인가요? 새로운 이론은 공부는 하되 단계명이나 정의 정도만 간단하게 빨리 외우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은요, 명칭을 쓰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수학적 과정 기술 부분은 계속 그죠, 기출이 반복됐던 부분이고 너무 중요하니까 정의를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추론하기라고 판단했는지 이유를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문장으로 꼼꼼하게 진술이 되도록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새로운 학자, 우리 오늘도 문학적 반응과 관련해서 이 보충 자료에 또 새로운 이론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에는 미학적 반응인지 전략적 반응인지 명칭만 빨리 외우고 내용 하나 핵심적인 것만 연결해 두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은 접근을 했다라고 지금 해놓고 있죠.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새로운 거에 너무 오랜 시간 매달리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야 될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지금 일주일에 이렇게 전 영역을 다 돌리는 공부를 했더니 너무 겉핥기식으로 내가 했구나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일 과정을 짠 거죠. 그래서 개론 2분의 1, 그 다음에 강론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그 나머지 2분의 1 영역을 또 했겠죠. 이런 식으로 또 10일씩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하루에 개강론 하나씩을 끝내려고 또 이렇게 좀 좁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런 어떤 개인에 맞는 일정 남은 시간 짜야 합니다. 자, 그 뒤에 넘겨서 보면요, 선생님은 뭐 하루에 공부해야 될 시간 13시간 정도로 잡았다라고 하면서 전력 질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했다라는데, 지금 요 선생님 일정표를 보면요, 지금 토요일에 시험을 봤네요. 그죠? 그리고 일요일을 보면 모의고사에서 틀린 부분을 암기하고 나름대로 뭔가 한 주간 부족한 부분도 채웠고 논술도 뭐 또 좀 썼고 이러면서 이틀을 지금 확보해 놨어요. 그럼 5일간 공부했다는 소리죠. 5일간 공부한 걸 보면 지금 개론, 강론 밑에 보면 운영편 들어가 있죠, 선생님들. 이 운영편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운영편을 나눴다는 건 개론도 5 영역으로 나눴다는 거니까 성격이랑 사상이 더해져 있네요. 그죠? 성격, 사상, 묻고, 놀이, 발달, 교사, 부모 이렇게 해서 5일 배치하고 운영편을 지금 5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유형 그랬는데 이제 교육과정 유형이랑 프로그램 같이 봐야 되죠, 선생님들. 우리 그 교재 목체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설계가 다음날 두 번째 덩어리로 들어갔네요. 이 교육과정 설계는 목표 설정부터 교수 매체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발문법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 뭐예요, 우리? 평가란 말이에요. 유아평가. 유아평가는 또 덩어리가 크니까 그 다음날 유아평가를 빼놨네요. 그리고 이제 5주기 평가랑 교원평가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운영편 부분, 생활기록부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될 부분들을 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5분의 1씩 운영을 나눠놓고 5일짜리 계획을 세워도 됩니다. 이 양식 그대로 가되 나는 10일에 해야 될 것 같아 하면 이 안에서 2분의 1씩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공부했구나. 그래서 오답 노트나 모의고사도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일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이제 고시문이랑 해지서 이랬는데 우리는 지금 해지서 아니고 실행자료, 이해자료를 말하는 거죠. 회의실을 이제 넣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도 보면요, 이 선생님도 그 계획표를 담아는 놨는데 지금 뭐 주말에도 쉬지 않았고 휴대폰도 집에 두고 다녔다 그랬는데, 제가 휴대폰 얘기는 문풀반에서도 한 2번, 3번 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보지 않더라도 내 옆에 있으면 집중력 30%를 뺏어간다고 합니다. 그죠? 휴대폰 어디 멀리 두시고 공부에 집중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선생님 첫 번째 총론, 운영, 뭐 신체, 의사소통, 사회관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이 아마 누리과정 교과 영역을 담은 것 같고요. 그죠? 그 밑에가 개론인 것 같아요. 성격, 사상, 발달, 아동복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빼놨네요. 그죠?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좀 연결을 해서 6일에 끝내는 일정이고요. 그 밑에는 또 법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유아교육법, 뭐 안전관련법 이랬는데, 사실은 이 안전관련법을 선생님들 그 밑에가 지금 맨 마지막 칸이 안전 영역이에요. 그죠? 생활안전, 교통안전, 아동학대 이런 식으로 지금 안전 영역을 나눠놨는데, 안전관련법은 이 영역 보면서 같이 보는 게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추가돼야 될 게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 반복해서 쓰는 거와 회의실 공부하는 거, 그리고 논술도 추가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루 일정해서. 그래서 탄탄하게 하루 일과표를 좀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건 여기 선생님 지금 채점해주는 스터디 이런 거 했다라고 또 얘기하네요. 도움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자가 채점하는 것보다 다른 이가 내 서술형 답을 읽었을 때 맞다고 채점을 해줄지 이런 것들도 그죠? 선생님들이 또 확보해도 좋은 그런 관점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도 좋은 말이더라고요. 자신을 믿으면서 계속 자신을 의심하래요. 자꾸 계속 재차 점검해 나간다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기를 보내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OT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좀 이 확산세가 줄어들질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험이 이제 2달 남았는데 혹시라도 우리는 매우 조심은 하고 있지만 혹시 감염되거나 또는 감염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거나 이런 또 우려를 또 완전히 배제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생님들 좀 이동하거나 이럴 때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지 못하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남은 시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시고, 이 마스크도 바깥에 나갈 때는 벗지 않는다는 그죠? 좀 각오로 또 제일 높은 구사를 쓰셔야 돼요. 좀 철저하게 개인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우리 OT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